자, 이번 시간에 위험의 유형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이제 사금법인유라고 이제 오지선다로 이제 딱 5가지가 있는데, 자, 사업상 경영은 우리가 배웠듯이 사업 자체에서 오는 위험이죠. 수익성이 악화돼요. 자, 우리가 임대사업을 하게 되면 수익이 안 나올 수 있잖아요. 자, 그럼 시장 위험은 이제, 그러니까 사업은 이제 쉬운 위치에서 한다 해서 시장 운영 위치적이 있었는데요. 시장상 항상 바뀌잖아요. 수요급이 변해서 그렇죠. 내가 수요가 많을 거라고 예상하고 임대사업을 하려고 오피스텔에 대한 주거 오피스텔을 졌는데 공실이 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거. 운영은 이제 운영을 잘못해서 오는 거죠. 그래서 임대료 연체라든지 근로자가 파업하다든지 영업 경비가 늘어난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운영이고요. 자, 위치적은 우리가 상대적 위치가 바뀌었다. 특히 토지가 움직이지 않으니까 입지 선정이 실패해서 그렇죠. 그런데 상대적 위치가 바뀌었다는 게 나왔었거든요. 그럼 29번지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주거용 오피스텔을 임대사업하기 위해서 이 부지를 샀는데 옆에 30번지에 주거용인데 공동묘지가 들어섰다. 그럼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절대적 위치가 아니라 상대적 위치가 바뀌었다. 이렇게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금융 쪽이 좀 전에 지렛대 효과가 연결이 돼요. 금융 쪽은 자금을 융통해서 위험하잖아요. 대출을 투자 많이 받아서 금리 인상으로 채무례행 가능성이 커져서 우리가 그 파산할 위험이 커진다. 근데 전액 자기 자본 투자했다면 금융 쪽의 경우는 제거할 수 있죠. 근데 법률 쪽은 법 제도적인 환경이 바뀌어서 수익성이 악화된 거죠. 그래서 정부 정책이나 규제의 변화를 해서 이자의 변화가 이런 거예요. 화폐 정책으로 우리가 그 한국은행이 한행이 기준금이 높았다. 그럼 내가 이자 부담이 커지니까 이자에 대한 위험 변화가 정책이 바뀌어서 그렇다. 자, 인플레이션은 이제 예상치 못한 인플레가 발생하면 내 실질 임조가 저하될 수 있잖아요. 떨어질 수도 있고. 그렇지만 중요한 건 얘예요. 물가가 상승하면 화폐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그럼 은행은요, 고정보다는 변동이자를 선호합니다. 그 화폐 가치가 떨어진 것만큼 변동이자를 전가시키려고 하죠. 자기 원금에 대한 시적 가치가 떨어지니까. 자, 유동성이라는 건 어떤 자산을 현금화시킬 정도가 유동성인데, 자, 금이나 주식, 예금 같은 거는 유동성이 높은 자산인데 부동산은 낮은 자산이기 때문에 현금으로 전환할 때 시장 손실이 올 수 있죠. 시장 가치에. 금매가 오르면 손실이 오기 때문에 사금법인율 꼭 기억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위험과 수익은 비례관계예요. 위험이 클수록 수익도 높죠. 그러면 자, 높은 위험은 높은 수익을 또 상쇄해야 된다는 비례인데요. 자, 위수비로 이제 암기하라고 했죠. 근데 이거는 이제 참고적으로 봤습니다. 그냥 위험 추구는 높다, 둘 다. 예금은 둘 다 위험 낮고 수익도 낮다. 근데 이건 좀 구체적으로 또 우리가 내용이 나왔었거든요. 중립형은 위험에 관계없이 수익률에 따라 간다. 자, 그래서 요게 이제 우리가 연결되는 부분이 이 무차별 곡선이라고 나올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 갑니다. 자, 위험과 수익은 비례관계예요. 먼저 여기를 한번 우리가 볼게요. 투자자의 형태는 위험의무적이 보통 일반적 투자자거든요. 그래서 위험과 수익은 비례관계다. 자, 그래서 우리가 위험이 클수록 내가 감수해야 되니까 수익을 더 요구한다는 것은 내가 피하지 않고 감수하겠다는 피할 수 없는 체계적 위험이 크면 요구하는 것도 커지죠. 자, 위험 혐오적이라는 자는 반드시 위험을 피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위험 혐오적이라는 뜻은 회피한다는 것은 자, 일반적 투자가 됩니다. 합리적.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합리적인 투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보실 때 동일수익에서는 보통 동일수익에서는 좀 덜 위험한 걸 투자하는 게 합리적이죠. 덜 위험한 거를 선택하는 게 합리적이다. 그러면 자, 위험을 전혀 감수하지 않는다는 것은 틀린 얘기거든요. 그럼 기꺼이 위험 회피형도 감수하는 위험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번지 점프를 얘기했잖아요. 제가 갑돌이가 이제 신입사원인데 신입사 한영회 때 자, 우리가 실무에다 가장 공포스럽다는데 자, 번지 점프를 하라 그래요. 안 뛰어내려요. 옛날 어렸을 때부터 고소공포증이 있거든요. 근데 무조건 안 뛰어내리는 게 아니라 뭐 10만 원을 주면 안 뛰어내리고 100만 원 줘도 안 뛰어내리고 자, 1000만 원 주면 생각해 보고요.
1억 주면 바로 뛰어내리면서 한 번 더 뛰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원하는 대가가 주어지거나 IMF는 피할 수 없잖아요. 아까 그걸 피할 수 없는 게 체계적 위험이잖아요. 이건 기꺼이 감수하겠다는 거죠. 체계적 위험은. 자, 그러면 한번 볼까요? 자, 위험 의무적인 투자를 할지라도 대가 주어진 위험이나 피할 수 없는 위험은 기꺼이 감수하겠죠. 그래서 동일한 위험 증가에 따라서 보수적과 공격적이 있어요. 자, 그러면 자, 두 가지 형태가 이제 무차별 곡선이라고 이제 나중에 포트폴리오에서 연결됐는데 동일한 위험에서 요구하는 게 다르다는 거죠. 자, 이건 이제 요구 수익률 선이 되고 얘가 이제 나중에 무차별 곡선이라고 배우실 거고요. 아래로 볼록한 투자자의 위험에 대한 태도. 자, 그러면은 여기서 자, 보수적이라는 애는 1억 달러 내고요. 공격적은 10만 원만, 자, 3만 원만 주세요라고 할 수 있죠. 그럼 이따 문제에서 봤을 때, 자, 동일한 위험에서 얘가 더 많은 걸 요구해요. 회피도가 크다는 거죠. 그래서 동일한 위험에 투자자의 요구하는 수익이 요구 수익은 주관적입니다. 보수적은 오히려 회피도가 크니까 높은 수익을 요구해요. 그럼 가파르죠. 그래서 이걸 방패라고 생각하시고요. 공격적은 자, 3만 원만 주세요. 그러면 낮은 수익을 요구하고 완만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따가 기출문제 그 나온 내용을 풀게 되면 회피할수록 자, 우리가 투자가 위험 회피용이 투자자가 회피할수록 더 많은 걸 요구하기 때문에 곡선이 가파르다고 가셔야 되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꼭 체크를 하시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보수적은 가파르니까 방패라고 생각하세요. 막으니까 높은 수익 요구 가파르. 공격적은 이제 창이라고 생각하시면 낮은 수익 완만하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따가 문제로 다뤄드릴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연결해 보도록 하죠. 위험과 수익은 상세 관계입니다. 위험과 수익 관계, 요구 수익률은 주관적이다. 자,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은 체계적 위험이 증대에 따라서 아울러 상승하죠. 피할 수 없는. 자, 위수비로 암기하셔도 좋아요. 위험과 수익은 비례관계다. 자, 이따가 문제에서 위험과 수익률 관계는 정이냐 부냐 이렇게 보는데요. 자, 부의 상관관계는 반대로 움직이는 게 부거든요. 근데 위험이 클수록 우리가 수익도 높으면 표준 편차의 위험과 기대 수익률이 같이 움직이잖아요. 그럼 정이라고 상관관계를 얘기를 해요. 이렇게. 자, 보수적은 더 높은 수익을 요구하고 기울기가 가파르다. 방패고요. 공격적은 더 낮은 수익을 요구하면서 창이죠. 기울기가 완만하다. 자, 이건 우리가 시험에 나왔던 건데 특히 우리 시험 문제는 공인중개사 시험 문제는 우리가 요거 정도만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위험 회피형은 위험이 먼저 들어가요. 자, 위험 증가에 따라서 보상으로 더 높은 기대를 요구한다는 거죠. 근데 선호형, 추구형은요, 수익이 먼저 나옵니다. 높은 수익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위험을 기꺼이 감수하겠다. 위험 중립형은 위험의 크기에 관계없이 기대 수익만 따라간다는 건데, 이 세 가지가 출제가 됐으니까, 이렇게 해서 암기를 꼭 하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수익률로 한번 가볼게요. 자, 수익률은 세 가지입니다. 수익률은 투자에 대한 수익의 비율, 분모에 대한 분자, 그래서 의사결정하는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이 세 가지의 정의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기대 수익률은 아까 곱해서 더했잖아요. 가중평균했기 때문에 자, 이거는 하나의 기대된다는 게 이게 힌트가 되겠고요. 예상이라는 게 들어가요. 예상. 자, 내부라고도 하는데 이건 나중에 제가 그 뒤쪽에서 이제 할인연구 수지분석법에서 내부라는 걸 이제 확인시켜 드릴 거고요. 자, 아직 투자하기 전이니까 사전입니다. 객관적이죠. 근데 요구한다는 것은 자, 기대가 요구보다 커야지만 투자하죠. 그럼 최소한 보장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나한테. 자금을 투자하기 위해서 최대가 아니라 최소다. 그래서 이거는 내가 투자하려는 자체가 아니라 외부적인 다른 대안들을 얘기하는 거죠. 필수적이다. 만약에 자, 이건 개인마다 틀리다는 건 이따가 다시 설명할 거고요. 20%가 기대했는데 10%를 요구했다면 이걸 포기하겠죠. 기회비용이라는 것은 포기한 그 수익률에 대해서 어떤 비용을 지불하는 셈이다. 그래서 기회비용이라는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요구 수익률은 기회비용이라는 거. 실현을 꽂고 나면 현실이잖아요. 이건 투자가 일어난 후거든요. 그럼 투자 중으로 사용할 수 없겠죠. 그래서 이거는 세 가지를 특히 실현을 꽂고 하면 현실이라는 게 또 뜰 수가 있어요. 세 가지 용어가 정의가 나올 수 있고요. 기대는 항상 예상이 나와야 된다. 요구는 최소가 나와야 된다. 그래서 얘를 이제 내부적인 수익률이다. 그래서 기대가 내부고 확률은 아까 제가 GT를 이용하는 게 곱해서 더했잖아요. 확률, 수익률, 가중평균, 얘는 무위험률, 위험활동률은 제가 후술할 텐데 기회비용 성격을 갖고 있다고 봐야
이제 무위험률과 위험할중률의 시간에 대한 비용과 위험에 대한 비용을 연결할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럼 여러분들이 보실 때 위험과 수익은 상생하게잖아요. 자, 위험을 부담하는 우선하면 높은 수익을 요구하기 때문에 위험과 수익은 이따가 다시 볼 거지만 위수비로 관계였어요. 위험과 수익은 비례관계다. 그럼 부동산 투자자는 투자에 따라 대가를 고려할 때 두 가지를 요구해요. 자, 무위험률과 위험할중률이라고 하는데, 자, 무위험률은 자, 여기 표에서 본다면 우리가 은행 이자예요. 그래서 자, 예를 들어서 정기금 예자가 지금 저랑 같이 국민은행 갔는데 연 2% 준다면 나만 주는 게 아니라 다 주거든요. 그래서 확실하고 시간의 대가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기회비용 성격을 갖고 있으니까 시간에 대한 비용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이건 투자자에 따라 바뀌는 게 아니라 경제 상황에 따라 바뀔 수가 있죠. 그러면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 높이게 되면 얘도 높아진다면 내가 요구하는 게 커지겠죠. 같은 방향 움직여요. 근데 투자자에 따라서 주관적이라는 건 무위험률은 일정 시점에서 동일하나 개인마다 위험할증률을 더하가는 위험의 대가가 틀립니다. 위험에 대한 비용인데요. 자, 우리가 사금법인율하는 사업상 금융 법적 인플레 유동성이 있으면 이걸 할증하겠죠. 근데 자, 이게 할인율이기 때문에 자, 할인율이 떨어진다는 건 위험이 떨어져서 가치를 상승시키기 때문에 이건 오히려 빼주기도 해요. 자금이 안정은 우리가 더해주기도 빼주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건 참고만 해주고요. 자, 피셔런 학자는 예상된 인플레도 고려를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피셔 효과죠. 그래서 자, 이걸 할인율이라고 하고 위험 조정률, 위험 조정 할인율이라고 하고 또 피셔 효과다. 또 기회비용 성격을 갖고 있고 자본 비용이 다 똑같은 용어죠. 자, 근데 우리가 최근의 경향은 무위험률이 상승하면 요구 수익도 상승한다는 거. 당연히 위험할중률이 커지면 요구 수익도 올라가겠죠. 이렇게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자, 이걸 가기 전에요. 자, 그렇다면 이제 분석을 해보죠. 아, 그럼 알았어요. 우리가 요구 수익률은 무위험률이 순수율로서 정기예금 이자다. 위험할중률은 개인마다 개별적인 위험에 따라서 할중률을 더해 간다. 자, 피셔가 얘기했죠. 우리가 인플레까지 고려하자. 그래서 예상 인플레까지 된다는 그 산식이 또 중요하겠죠. 자, 그렇다면은 그 내용을 한번 차근차근히 박스로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그럼 세부적으로 갑니다. 자, 무위험률은 은행 이자요. 순수율이라고 하고요. 위험할증률을 위험 프리미엄, 대가 보상률이라고도 하거든요. 자, 그럼 무위험률은 국채나 실질적인 이자율, 정기예금 이자 같이 확실합니다. 기대수익이 확실하죠. 그래서 투자자의 개별 위험호와는 달리 일반 경제상황과 관련된 게 비교해서 나옵니다. 자, 이건 투자자가 바꿀 수 없어요. 나만 2% 주는 게 아니라 동일 시점에서는 같거든요. 일반 경제상황에 따라서 불황, 호황에 따라서 얘가 올라가면 요구도 따라도 올라가고 얘가 내려가면 요구도 따라서 내려갑니다. 그럼 투자 시점에서 같다는 게 중요하죠. 모든 위험자산의 투자는 무위험률은 동일합니다. 그럼 개인마다 위험할증률이 다르겠죠. 그래서 위험할증률 증대된 위험의 대가, 위험에 대한 비용으로서 자, 피할 수 없어요. 자, 보세요. 자, 2층 닦는 유리창 닦는 아저씨와 63빌딩 닦는 아저씨는 63빌딩 닦는 아저씨가 위험하기 때문에 생명수당을 받기 때문에 더 봉급이 셀 수밖에 없죠. 그러면 만약에 63빌딩 닦는데 뭐 연봉을 10억을 준다. 그러면 비와도 10억 닦으러 갈 거예요. 피할 수가 없는 거죠. 내가 감수한다는 거죠. 그래서 요구 수익률이 나오면 무조건 체계적 위험과 연결이 됩니다. 위험이 증대에 따라서 요구도 증가하죠. 그럼 위험할증률은 자, 일반 경제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게 아니라 투자자의 성향에 따라서 반영된다. 그래서 요게 나왔어요. 감정평가 시험제. 그럼 개별적인 위험도와 관련된 거는 무위험률과 상관없이 위험할증률과 상관이 된다. 자, 그 시장의 무위험률과 관련이 없습니다. 위험할증률에 이 개별적인 위험도를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아까 개인마다 주관적이어서 위험 회피형도 동일 위험에서 보수적 공격적이 될 수 있고 또 투자자에 따라서 위험 혐오, 추구, 중립형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주관적이다, 다릅니다. 그러면 인플레까지 요구수를 반영하자는 건 피셔 효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요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고 좀 봐요. 아,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우리가 이제 83페이지 가시면은 이제 기대 수익률이 있고 요구 수익률이 있죠.
근데 이제 거기 밑에 나와 있는 그 요구가 커진다, 뭐 시장 가치, 기대가 작아진다. 그래서 결국은 투자 가치와 시장 가치 요구와 기대가 같아졌을 때 만난다라고 이제 해놨는데요. 자, 이건 이렇게 제가 한번 해볼게요. 자, 이게 염들이 출제 빈도가 높아요. 투자는 균형으로 가는데요. 자, 지금 이제 반드시 본다면 제가 미리 말씀드리지만 기대가 요구보다 크면 기대 수준 점차 어떻게 되느냐? 하락한다. 기대가 요구보다 작다. 나중에 상승한다. 이 결과적인 것만 물어보거든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기대 수익률이 20%예요. 학교는 요구가 작아야 되죠. 요구가 작아야지만 투자를 합니다. 그러면 10%라면 투자 수요가 증가를 할 거예요. 투자 수요가. 근데 이건 중요한 거는 산 게 아니라 사려고 하는 수요가 증가한다는 거죠. 자, 그럼 여기다가 우리가 한번 적어 놓겠습니다. 만약에 1억이라는 것을 투자해서 자, 기대 수익률을 예상했다. 당연히 예상이죠. 자, 우리가 투자라는 건 투자한 후에 분석하는 게 아니라 이 A 대안을 선택할지 아니면 기각할지는 전에 분석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상하면서 기대 수익률을 따져본다는 거죠. 그래서 자, 1억이라는 자체가 우리가 봤던 지금 가격이에요. 자, 부동산의 가격. 가격은 나만 아는 게 아니라 다 알기 때문에 객관적인 부동산의 가치라고 하면 가치다. 이렇게 해서 1억을 투자한 거죠. 근데 내가 투자 비용이 나간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1억이니까. 그럼 거기다 예상 순수익을 나누게 되면 기대 수익률, 예상 수익률이 나오죠. 2천만 원이다 라고 한다면 자, 투자를 하려고 투자 수요가 는다면 아직 투자를 안 한 상태에서 가격만 올려놓는다는 거죠. 그래서 가격이 2억으로 껑충 올라버려요. 그럼 1억에 2천만 원 먹던 걸 나는 지금 어떻습니까? 2억까지 있어야 되니 예전보다 수익률은 하락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점차 기대와 요구할 때 투자를 또 선택할 수 있겠죠. 자, 근데 자, 투자 균형에서 만나서 여기서 선택을 또 하기도 합니다. 같은 때도 투자를 합니다. 근데 요구가 커요? 그럼 투자를 안 하려고 해요. 그럼 안 몰리죠, 사람들이. 그럼 가격을 떨어뜨려 버려요. 투자 안 한 상태에서. 그럼 내가 5천만 원만 있으면 투자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수익은 같은 상태에서 내 투자 금액이 적으니 우리 예상하던 기대 수익이 상승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여기가 출제가 돼요. 키포인트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보십시오. 자, 항상 같아진다는 거예요. 그럼 기대가 지금 높은데 나중에는 낮아져야 같아질 거 아니에요? 자, 지금은 작으나 상승해야지만 같아질 거 아니에요? 기대 수익률 반대로 간다는 게 출제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여기 포커스를 맞춰서 우리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렇게 보시고요. 그러면 우리가 또 출제 포인트로 한번 가볼게요. 자, 기대 수익률 예상이 붙습니다. 또 이제 자체적이니까 내부라고 해서 우리가 할인형 수익분석법의 내부 수익률로 이제 배우실 거고요. 확률과 수익률이 가등평균했죠. 그래서 곱해서 더한다. 자, 요구 수익률은 최소가 나와야 되고 기회비용 포기 대가에 반영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20이 기대고 내가 요구하는 게 10이다. 그럼 나를 포기하고 자, 이 10을 포기한 대가에 대한 비용으로 반영을 했다는 얘기예요. 자, 할인율, 위험 조정률하고 주관 쪽 투자 주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죠. 자, 요구 수익률은 위험 조정률이라고 하는데요. 위험 시간의 대가, 위험할 적은 위험의 대가, 개별적 혐오도와 관련되고요. 자, 요구 수익 피쇼 효과라는 자체는 위험률의 시간의 대가, 위험할 적의 위험의 대가, 예상 인플레까지 고려하자는 거죠. 자, 할증은 위험을 높이게 되면 사금 범위에 대한 체계적 위험은 늘어납니다. 근데 가치가 상승하면 또 떨어질 수 있으니까 이걸 떨어뜨릴 수도 있어요. 자, 무위험률은 확실하고 시간의 대가, 국제 정기의 경위, 일반 경제 상황과 관련되는데 무위험률이 올라가면 요구 수익도 상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투자 가치와 시장 가치요. 자, 그럼 여기선 지금 여기 제가 해드린 거에 필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시장 가치는 좀 전에 제가 1억 주고 간 가치거든요. 다 알고 있는 객관적이죠. 그럼 내가 1억을 투자한 그 비용보다 투자 가치가 세야지 난 투자를 하겠죠. 그럼 결론 투자 가치가 시장 가치보다 커야지만 투자를 결정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장래에 기대는 투자 가치란 이 순수익을 현재 가치로 할인한다는 개념이에요. 주관적이죠. 그래서 요구 수익률로 할인해요.
그 위험이 클수록 어떻게 됩니까? 할인율이 높아지죠. 그래서 자,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들. 자, 할인율이 커진다는 것은 우리가 할인한다는 자체가 미래가치, 현재가치로 제가 어음을 들여서 100만 원짜리 지금 드릴까요? 1년 있다가 드릴까요? 1년 있다 어음을 지금 가서 업체한테 할인하잖아요. 백화점 사복원도 할인한다는 얘기 많이 들어오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깡이라고도 하죠. 그 위험이 클수록 백화점 상품권은 가치가 높기 때문에 할인율이 낮거든요. 자, 그 위험한 어음이나 위험한 상품권 같은 건 이걸 현금화시키게 되면 가치가 떨어진다는 거죠.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위험이 커지면 요거도 커지고 투자 가치가 하락한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위험이 커지면 자, 높은 요구 수익률 상향을 적용시키기 때문에 높은 할인율을 적용시켜서 가치는 하락하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는 게 자, 요구 수익률이 이제 위험 조정 할인율을 사용했을 때 장래 기대 수익 현재 가치로 한 원 할인할 때 위험할수록 높은 할인율이 나와요. 요구 수익률을 상향 조정시킨다고 나오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가 바로 여기 우리 교재에 있는 그 84페이지의 내용입니다. 그렇게 확인하시고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또 요약을 해볼게요. 그럼 높은 할인율을 요것을 상향하게 되면 투자 가치가 하락하게 되겠고 기대가 요보다 크다. 투자 가치가 시장 가치보다 투자하고요. 자, 위험이 낮아졌어요. 그 낮은 할인율을 요구 수익률 상향, 투자 가치가 상승하고 요구가 더 크다. 그건 시장 가치가 더 크니 투자 안 하죠. 이렇게 VS로 좌측과 우측을 비교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번 우리가 그 내용들을 보죠. 자, 수익률, 투자 가치, 시장 가치는 투자자의 기대 수익률이 요구보다 커야지만 투자하죠. 근데 점점 나중에는 기대 수익률은 점차 하락하게 된다. 반대로 간다는 거죠. 투자자 요구 수익이 기대보다 큰 경우는 기대가 작으니 나중에 기대 수익이 점차 상승하게 된다. 자, 기대 수익이 요구보다 커야지만 투자합니다. 그래서 학개론에서 항상 요구가 작아야 되죠. 그래서 제가 약간 편법으로 자, 어떤 제 친구가 키 큰 여자를 좋아해요. 그래서 키 큰 여자. 그럼 기대가 커야 되고 요구는 작아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위험한 투자일수록 요구 수익을 올려버려요. 높은 할인을 적용하죠. 투자 가치는 하락하겠고요. 위험이 작으면 요구 수익을 내립니다. 그럼 낮은 할인율이니까 투자 가치는 상승하죠. 요게 중요해요. 자, 위험과 수익은 비례관계, 위수비로 암기하세요. 근데 위험과 가치는 반비례, 위가 반. 그래서 위수비가 공인중개사를 공부하는데 너무 어려워서 위가 바이 됐어요. 위수비가 위가 바이 된다. 이렇게 해서 암기도도 굉장히 도움이 되십니다. 자, 그러면 위험의 처리 방법과 관리 방법이라는 게 우리 시험에 나왔거든요. 그러면 자, 위험의 처리와 관리에서 어떻습니까? 그 처리를 할 때는 위험을 어떻게 처리하냐가 문제가 생깁니다. 그 위험한 투자를 제외시킨다는 것은 무위험 자산만 투자해요. 진정한 의미의 투자라고 볼 수 없죠. 그래서 부동산이 위험하니까 아예 투자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자, 이게 그 관리에서 우리가 회피 보유 정가에서 회피와 정가를 바꿔내거든요. 이 두 가지만 우리가 시험 문제 배정이 돼요. 그 위험한 투자를 제외시키는 건 회피지 정가가 아니거든요. 정가라는 것은 자, 만약에 인플레가 심해져요. 물가가 상승, 화폐 가치 떨어지잖아요. 그 임대인의 임대를 올린다는 건 임차인한테 떠넘기는 거거든요. 제3자한테 떠넘기게 정가예요. 보험이라는 자체는 내가 사고 났을 때 타인이 보험회사가 그 위험을 진다는 건 전가다. 뒤에 얘기는 그냥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직은 머릿속에 안 들어오실 거고. 자, 그러면 관리 방법에서 회피와 정가밖에 출제가 안 되고 특히 눈여겨보실 게 민감도 분석의 정의 정도만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은 위험의 관리 방법은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굉장히 그 운전을 좀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면허증이 있어도 거의 운전을 안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러면 이분이 위험의 회피라는 건 아예 안 해버려요. 위험을. 그러면 위험한 투자 아예 제외된다는 건 내가 자동차를 타겠어 위험할 수 있는 거를 제외시키니까 위험 회피는 아예 안 하는 거죠. 전가라는 건 보험회사에 가입했다는 건 뭐예요? 내가 위험이 생기면 일이 터지면 보험회사가 내겠고요. 보유는 자기가 직접 충당금이나 준비금 설정해서 일이 발생하면 지불을 하거든요. 그럼 이거는 그냥 보험을 안 들고 자기가 만약에 사고가 났다 그러면 자기가 다 돈을 내겠다는 얘기예요. 자, 통제라는 것은 자, 우리가 이제 기본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위험의 통제는 위험의 횟수를 줄이는 방법이거든요.
내가 운전 연습을 한다. 그럼 회피를 또 줄일 수 있죠. 뭐 이렇게 보는데 우리가 위험에 대한 통제를 줄일 수가 있어서 컨트롤인데 자, 시험 문제는 회피와 전가만 출제가 됩니다. 그렇다면은 좀 전에 제가 이따 문제도 보겠지만 위험에 처리해서 위험한 처리를 제외시키는 건 자, 이건 전가라고 하면 안 돼요. 무조건 회피입니다. 전가가 아닙니다. 그러면 처리 방법의 두 가지가 보수적과 위험 조정 할인율을 비교를 하셔야 되는데요. 만약에 내가 위험을 반영하기 전, 자, 위험 투자에 제외시키는 건 위험을 반영 안 한 거예요. 그럼 반영하기 전에는 기대가 이보다 크니까 타당성이 있잖아요. 근데 보수적은요, 수익을 굉장히 낮게 보고 비용을 높게 보는 비관적입니다. 보통 기각될 가능성이 크죠. 부의 극대화 가능성이 감소합니다. 우리 시험 문제 보수적은 무조건 투자 수익 추계치를 내리거든요.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상당수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활용한다면 기대 수익률을 내려버리는 거예요. 하향 조정시킵니다. 그럼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위험을 반영하니까. 자, 할인율을 조정한다는 것은 우리가 요구 수익률이에요. 위험할수록 높은 할인율, 요거 나옵니다. 그러면 요구 수익률을 상향 조정시킨다는 것도 연결하셔야 돼요. 그래서 위험이 커지면 하자가 많은 곳일수록 할인율이 커지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요구가 커지면 타당성이 없어지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 두 가지를 내는데 자, 보수적은 기대 수익률 무조건 하향 조정이 나와야 되고요. 자, 요구 수익률은 할인율이 자, 어떻습니까? 요구 수익률이라는 것은 항상 상향 조정이라는 게 나오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어떤 분이 굉장히 가만히 있다가 요상한 행동을 해요. 아, 얘 좀 요상하다. 위험하잖아요. 요상하다, 위험하다. 요구 수익률 상향. 그 다음에 이제 장기하라는 가수분이 계신데, 자, 어떻습니까? 이분이 좀 요상하게 노래를 부르신다고 해요. 그럼 장기하, 기하. 그러면 장은 중요한 게 아니라 기하, 기대 수익률을 하향 조정시킨다. 이렇게 하셔야 되거든요. 시험 문제 항상 기대 수익률이라는 게 등장한 거는 보수적일 거예요. 그럼 기하, 기대 수익률 하향, 너 행동이 요상해, 위험해. 요구 수익률 상향, 이렇게 해서 이 두 가지를 바꿔낼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아까 위험 회피 보유 통제는 했어요. 통제라는 것은 위험의 수를 줄이는 거예요. 그러면 민감도 분석이 그건데요. 민감도 분석은 정의가 시험 문제 나와요. 이게 탄력성하고 똑같거든요. 자, 그래서 자, 얘가 잘 나오기 때문에 정의를 본다면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정의를 본다면 가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자, 여기에 A단에 영향을 주는 변수가 있다는 거죠. 변수가 자, 독립 변수가 있어요. 변수가 이게 투입 요소예요. 이걸 투입시켜봐요. 그래서 우리가 영업 경비라든지 이런 변수들을 세금이라든지 이게 많이 나가면 위험하잖아요. 투입시켜서 이 투입 요소라는 자체가 뜹니다. 그래서 이 위험 요소라고 볼 수 있죠. 이거를 변동.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투입 요소와 결과치가 보일 수가 있고요. 안 보일 수도 있어요. 제시를 안 할 수도 있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변동한다는 거예요. 변화한다. 변수를 본다. 자, 그럼 얘는 흡수율 분석, 개발 파트의 시장성의 분석에 흡수율 분석하고 얘가 이제 경제성 분석에 타당성 분석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랑 흡수율과 바꿔냈기 때문에 미리 작년에 좀 공부하신 분들은 흡수율은 추세라는 게 들어가요. 근데 얘는 무조건 추세가 아니라 자, 변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민변 이렇게 외워주세요. 민주주의를 선호하는 변호사 모임, 민변. 자, 그러면 이렇게 투입시켜봐요. 그래서 1%씩 변동이 있었다. 변수가. 그럼 거기에 대한 결과치가 수익률에 대한 결과예요. 산출 결과. 그럼 만약에 세금은 1%밖에 변동이 없는데 30%가 왔다 갔다 한다. 그럼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제 배에 대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짠 음식과 매운 음식은 굉장히 위험해서 자극을 많이 주죠. 그래서 민감도가 클수록 더 위험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정의만 좀 추세가 될 것이다. 투입 요소 결과치가 없으면 변수, 변동, 변화를 찾아라. 그래서 이렇게
이 민감도가 크다는 거는 더 위험한 거기 때문에 이 세금을 미리 어떻게 될까요?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그 요소를 미리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평가할 때 특히 개발 파트에서도 사용이 되거든요. 타당성 분석에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분석 책에서 나옵니다. 자, 그럼 요 9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스타트 해보세요. 정답은 틀린 게 위험 관리 방법은 3번 나온다 그랬잖아요. 회피와 정가를 바꿔내잖아요. 그 위험도가 높은 자산을 투자해서 제외시키는 건 위험의 정가가 아니라 회피입니다. 자, 해서는 이제 제거라고 했는데 위험을 제거시킨다. 투자해서 제거시키는 맞긴 한데 회피로 좀 고치는 게 좋죠. 유동성은 어떠한 자산을 현금화할 수 있는 정도인데 부동산은 현금화가 잘 안 되잖아요. 부동산 투자 부동산을 현금화하는 데 있어서의 시장 가치 손실 맞고요. 수익은 가장 낮게 비용은 높게 간다는 게 보수적이거든요. 수익과 비용의 불확실성을 투자 결정에 반영한다. 자, 수익성의 결정적인 영향, 이게 변수, 이게 좀 전에 봤던 민감도예요. 그래서 그 변수들에 대해서 가문도 분석을 또 우리가 선택하기도 하죠. 자, 투자 금액 모두 자기 자본으로 조달했다면 금융 위험은 또 제거할 수도 있죠. 근데 지렛대 효과는 발생하지 않겠죠. 자, 그 다음에 요거 제가 이제 10번 문제는 약간 좀 제가 도와드릴 게 있어요. 자, 그게 바로 자, 2번이고 다음 주에 제가 2번에 대해서 좀 자세히 갈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다음 주는 제가 페이지만 적어 놓으세요. 일단은 우리 요약집에 85번을 할 거예요. 할 거고 지금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정도만 제가 들어갈 건데요. 자, 갑니다. 평균 분산 지배 원리라는 게 있어요. 자, 평균은 수익이고 분산은 위험이거든요. 자, 적어놔 보세요. 그래서 제가 평균은 그 기대 수익률을 구할 때 가중 평균이라고 하잖아요. 평균은 수익이고 분산은 위험이다. 그러니까 수익과 위험을 가지고 지배 원리를 본다는 거죠. 그래서 A 투자안과 B 투자안의 기대 수익률이 같은 경우 A보다 B의 기준이 표준 편차가 위험이잖아요. 위험. 자, 그럼 다음 주에 그걸 가지고 포트폴리오 연결할 거거든요. 포트폴리오 연결할 건데, 자, 우리가 한번 볼게요. 자, 그렇다면은 요 지문이 좀 어려웠고 다른 지문은 우리가 빨리 맞출 수가 있죠. 그러면 부동산 투자자의 기대 수익률과 위험에 관한 설명이다. 자, 여기서 주의 깊게 볼 게 얘기예요. 위험 회피형을 전제로 하잖아요. 그 위험 회피형은 자, 수익이 동일하다면 덜 위험한 게 선택되겠죠. 그럼 평균 분산, 평균은 수익, 분산은 지배 원리이기 때문에 다음 주에 포트폴리오 연결할 건데요. A와 A 투자안과 B 투자안의 수익률이 동일하다면 위험이 낮은 걸 선택하는 게 위험 회피형이잖아요. 그럼 A 투자안보다 B의 기대 수익률의 표준 편차. 자, 이건 중요한 게 아니라 표준 편차가 중요하죠. 위험. 그러면 우리가 뭐보다 뭐가라는 거는 보다는 비교하기 위해서 보다는 지우시고 B에 포커스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A보다가 보다는 중요하지 않고 비교하기 위해서 보다는 빼고 B가 포커스예요. B의 위험이 더 크다. 그럼 당연히 A를 선택한다는 게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우리가 가장 맞는 지문이고요. 자, 우리 학기론에서는 요구가 나오면 무조건 작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부동산 투자안의 채택에 위해서는 요구 수익률이 기대보다 커야 되는 게 아니라 작아야 된다. 이렇게 하거나 기대와 요구를 바꿔서 기대 수익률이 요구보다 커야 한다. 이렇게 바꾸시면 되고요. 2번이 정답이고, 자, 이건 3번은 나중에 이제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다음 주에 최저 포트폴리오를 얘기할 거거든요. 그 최저 포트폴리오가 일단은 여러분들이 87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효율적 전선이라는 자체를 이제 얘기할 거고, 밑에 보시면 무차별 곡선이거든요. 그죠? 그럼 미리 선별하겠는데, 아까 제가 그 번지 점프를 예를 들면서 1억 주세요라는 애는 회피도가 더 컸어요. 그럼 회피할수록 더 가파랐죠. 안 패였고, 저 3만 원만 주면 뛸게요라는 애는 공격적이어서 창이었죠. 보수적이에요. 자, 그러면 투자자의 위험을 회피할수록이라는, 자, 우리가 위험 회피형을 전제로 깔죠. 자, 그럼 서 있는 거와 누워 있는 게 있죠. 그럼 서 있으면은 이거 우리가 Y축이라고 합니다. Y축. 자, 누워 있는 게 X축이거든요. 이런 용어도 중요하다고 좀 봐요. 자,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러면 서 있는 게 이제 수익률이죠.
여기가 기대 수익률이고요. 자, 지금 3번을 설명하고 있죠. 자, 표준 편차 X축. 자, 여기가 이제 표준 편차. 표준 편차는 위험입니다. 표준 편차가 위험이다. 자, 근데 이제 이거는 가장 중요한 거는 위험 회피형을 전제로 깔기 때문에 위험 추구와 회피를 비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동일한 위험이라는 자체가 생략이 된 거죠. 그럼 투자가 위험할수록 이렇게 어떻습니까? 가파를 수가 있고 완만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무차별 곡선이라는 자체, 우리 요약집에 87페이지 요약집에 있는 거 꼭 정리를 하셔서 연결을 꼭 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가파르냐 완만하냐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87페이지 다음 주에 갈 거지만 투자자의 효용을 나타내는 곡선이에요. 그러니까 투자자의 위험에 대한 태도로 자, 어딜 찍어도 효용을 만족할 수 있는 곡선이죠. 그래서 위험 회피형이 아래로 볼록한 거죠. 그럼 제가 아까 1억 주세요. 우리가 아니면 3만 원만 주면 뛸게요라는 1억 달러네와 자, 3만 원만 달라는 애가 있어요. 그럼 1억 달러는 애가 회피를 더 크죠. 그럼 얘가 더 기울기가 가파라진다고 하셨어야죠. 그래서 다음 주에 미리 말씀드리면 87페이지 예습이에요. 자, 보수적은 더 볼록해서 아래로 볼록하기 때문에 경사가 급합니다. 더 달라는 거죠. 방패고 공격적은 3만 원만 주세요. 완만하죠. 자, 그래서 87페이지 2번은 제가 저번 주에 풀었죠? 라고 하면 그렇게 얘기를 하셔서 보는데요. 투자의 효용을 나타내는 곡선이에요. 그래서 위험에 대한 태도로 나타나기 때문에 공격적이냐, 완만하냐,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자, 그렇게 되면은, 자, 투자가 위험을 회피할수록 더 가파른 거죠. 그래서 이 투자자의 무차별 곡선이 완만해진다가 아니라 가파라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위험과 수익은 비례잖아요. 그래서 위험이 커질수록 수익도 높다. 그러면 우리가 부가 아니라 정이라고 하셨어야죠. 정 플러스. 부라는 것은 자, 얘랑 반대로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반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건 부의 마이너스 상관관계다. 이렇게 우리가 보셔야 되거든요. 자, 그 다음에 앞쪽에서 자, 무위험률과 요구수준은 같이 움직여요. 그래서 보신다면은 자, 무위험률이 올라가면 요구는 상승한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자, 무위험률은 일반 경제상에 따라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높이면 내가 요구하는 것도 높아지고 떨어지면 낮아진다는 거죠. 그렇게 간다면 자, 여기랑 접목시킨다면 어떻습니까? 이해하시죠? 그럼 우리가 무위험률이 상승하면 투자자 요구수준도 상승한다고 하셔야 되죠. 자, 이렇게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충분히 여기에 대해서 다음 주에 이제 할 것까지 연결을 시켰죠. 그래서 다음 주는요, 우리 포트폴리오를 가기 전에 평균 분사의 지배 원리를 다시 한번 다음 주에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이제 제가 그 평균 분산 지배 원리를 또 정리해 놓은 게 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리를 해서 그걸 볼 테니까 제 문제가 이제 10문제가 출제가 됐죠. 그래서 이제 제 문제에 대한 가장 특색은 뭐냐면 기출 문제를 다 모아놨다는 게 특색이에요. 그래서 기출 문제를 모아놨다는 것은요, 이게 옳은 지문이라는 자체가 틀린 지문보다 난이도가 높거든요. 정답은 지금 여기가 2번이 정답이겠죠. 그래서 옳은 것이 가장 난이도가 좀 높습니다. 근데 틀린 거보다도 옳은 거를 고르라는 문제는 좀 우리가 전반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좋은 문제라고 볼 수가 있는 게 틀린 거는 왜 틀렸는지를 지적하시고 정확하게 틀린 거를 지적을 하셔야 여러분 실력이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물론 지금 10문제가 제가 해드린 게 거의 뭐 기출문제와 유사한 마지막 10번 문제는 솔직히 기출문제를 가지고 온 거거든요. 옳은 문제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자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시는 게 중요해요. 자, 그래서 위험 회피형이라는 자체가 키포인트죠. 수익이 같을 때는 A보다 B가 중요하다. B의 위험이 크니 더 A를 선호한다. 맞고요. 요구가 기대보다 작아야 투자하고요. 자, 3번은 다음 주에 무차별 곡선이 포트폴리오 연결시킬 텐데 동일한 위험에서 회피할수록 더 기울기가 가파르다. 이렇게 하셨어요고요. 위험과 수익은 비례관계니까 정의 상관관계를 갖고 무위험률이 상승하면 요구하는 것도 상승한다. 이렇게 가져왔어야 되니까 정답은 2번인데
자, 평균 분산 지배 원리 다음 주에 85페이지 여기를 미리 우리가 봤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다음 주에 우리 거기서부터 이제 보는데 평균 분산 지배 원리를 제가 따로 또 정리를 해드려서 우리 또 암기 노트를 또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제가 이제 평균 분산 지배 원리, 그다음에 포트폴리오와 같이 연결해서 오늘 하는 부분과 꼭 연결해서 꼭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 여기까지고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